안녕하십니까, 백선혜입니다. 9월 17일 목요일 장전 브리핑 출발하겠습니다. FOMC에서는 비둘기파적인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주가 불안감을 나타냈는데요. 그러면서 3대 지수는 엇갈렸습니다. 3대 지수 중에서는 다우 지수만이 상승했는데요.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 오름세 보이던 3대 지수는 등락을 거듭했는데요. 장 후반 장중 고점을 찍더니 이내 내림세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는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나머지 지수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0.13% 상승하며 28,032선에 마쳤습니다. 나머지 지수는 하락 마감했는데요. S&P 500 지수는 0.46% 내림세 보이며 3,385선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25% 크게 내리며 11,050선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간밤 연준은 이틀간의 FOMC를 마쳤는데요. 기준금리를 현행 0에서 0.25%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까지 금리를 동결하겠다는 점을 시사한 건데요. 물가가 일정 기간 2%를 완만하게 넘어서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고 이것을 달성할 때까지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금리에 대한 전망을 담은 점도표에서도 2023년까지 금리의 중간값이 0.1%로 나타났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경제 회복이 훨씬 더 진척될 때까지 금리는 매우 경기 부양적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장기 저금리 방침은 시장에 선반영된 상황입니다. 그래서인지 연준이 자산 매입과 관련해서 더 적극적인 발언을 하지 않은 것은 실망스럽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기술주는 요즘 퐁당퐁당하는 모습입니다. 하루 올랐다면 또 다음날 내리는 장세가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요. 애플은 3% 가까이 내림세 보였고요. 테슬라도 2% 가까운 하락률 기록했습니다. 특히 페이스북은 연말 이전에 소셜미디어 회사를 상대로 독점 금지 소송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3% 넘게 내림세 보였습니다. 미국의 소비 회복세도 둔화됐습니다. 주당 $600에 달하던 추가 실업수당이 절반 수준으로 삭감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8월 소매 판매는 지난달보다 0.6% 증가했는데요. 4개월 연속 상승은 했지만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습니다. 시장의 예상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경기 회복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졌는데요. 특히 지난달 0.9% 상승했던 식품과 휘발유, 자동차 등을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는 오히려 0.1% 줄었습니다. 민간 소비는 미국 경제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 속에 간밤 뉴욕 시장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공존했습니다. 이어서 뉴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트위터를 통해서 백신들은 빠르고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정부도 백신이 당국 승인을 받는 즉시 배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미국인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대표 기업들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저감 정책을 공식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미국 주요 회사 최고 경영자들이 모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광범위한 조치들에 찬성한다고 밝혔는데요. 온실가스는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 배출의 가격을 매기는 구상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이 탄소 가격제는 탄소를 배출한 주체가 온실가스 배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탄소세 혹은 거래가 가능한 배출 허가제 중 어떠한 가격제를 지지하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OECD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1%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상황에서도 3개월 전보다 높게 제시한 건데요. 37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됐던 2분기 경제 충격을 비교적 잘 버텨냈다는 평가입니다. 내년 세계 경제는 반등하겠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터키를 제외하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LG화학 배터리 부문의 분사가 임박했다는 설이 재차 불거졌습니다. 오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지 사업본부만 물적 분할해서 LG화학이 100% 지분을 갖는 자회사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결정이 당장은 주가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한편에서는 불안감이 지나치다며 매수 관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율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FOMC의 결과가 나오며 상승했습니다. 0.05% 오름세 보이며 93달러 9센트에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원 90전 하락한 1176원 10전에 마쳤습니다. NDF 역외 환율이 1173원대로 마친 것을 감안하면 오늘 원달러 환율은 3원 정도 하락 출발이 예상됩니다. 끝으로 오늘 이슈엔 테마입니다. 면역 항암제 웨비나와 온라인 파트너링 행사가 개최됩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매드시티가 함께 진행하는 행사인데요. 매드시티는 영국 생명과학산업의 연구, 개발과 상업화, 창업과 투자 부문에서 유기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는 기관입니다. 이번 행사는 참가 신청자에게 원격 화상회의 플랫폼 줌으로 접속할 링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스탠다드 차타드 그룹 빌 윈터스 회장이 카카오뱅크 윤호영 대표와 만납니다. 윤호영 대표에게 인터넷 전문은행의 운영 노하우를 배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사로만 보면 스탠다드 차타드 그룹이 앞서지만 디지털 금융의 경험은 카카오뱅크가 선배격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번 만남은 스탠다드 차타드 그룹에서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미국에서는 다양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먼저 FOMC에는 금리를 결정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도 발표됩니다. 더불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나오는데요. 세 가지 모두 경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이슈인 만큼 꼼꼼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가 약세를 보인 만큼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오늘 세미시스코는 새로운 전기차 제품인 EVZ를 정식 출시합니다. 관련해서 2차 전지와 전기차 섹터의 변동성이 예상됩니다. 또 클라우드 엑스포 코리아와 AI 코리아 2020도 개최되니까요. 클라우드 컴퓨팅과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업종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 어떻게 흘러갈지 이어지는 방송으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